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차 정말 크죠? 이번에 제가 타볼 차는요, 현대가 내놓은 차세대 화물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ST1입니다. 요즘 현대와 기아가 전기 파워트레인을 도입한 그 차세대 퍼포스 빌트 비이클 PBV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 양산차로 현대에서 ST1이라는 모빌리티 화물차를 내놨습니다. 보시면은 익숙한 그 앞모습, 스타리아의 그 얼굴, 앞대가리, 그 캐빈을 놓고 뒤에 탑 캐빈을 넣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ST1 구경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낯익은 얼굴은 스타리아와 동일합니다. 네, 스타리아의 차체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캡은 그냥 스타리아입니다. 네, 보시면은 그 로보캅 얼굴, 이게 이제 주간주행 등이었는데 이게 그냥 그 스타리아의 기본 화물용 모델도 이렇게 밴형 모델도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 가니쉬로 마감을 했죠. 그 부분도 그대로고, 네, 헤드램프 자리도 그대로입니다. 놀랍게도 헤드램프는 LED가 아니고 그냥 전구 타입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원가 절감 쪽이겠죠. 전기차에 근데 LED가 안 들어간다는 거, 이건 좀 의외긴 합니다. 전기차이지만은 쿨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덕트가 있고요, 벤트가 있고, 그릴에 뒤로는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수를 이제 라디에이터가 있는 것이죠. 앞은 스타리아인데 뒤에 이제 적재함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요 라인을 부분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각으로 적재함이 이제 짜여져 있고요. 그 베어 샤시라 그러죠. 이제 바닥 그 플랫폼 위에 사각에 적재함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가면 워크 어라운드입니다. 현대마크가 아주 선명하고요. 네, 이렇게 반대편은 이제 운전석 쪽으로 가면은 운전석 바로 뒤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 거, 요것도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길게 박스형으로 해서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기존 포터 그 탑차가 있지요. 이 차는 이제 2.3m 높이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진입이 조금 어려운 차입니다. 이 기존 포터에 비해서, 포터는 보시다시피 바퀴 위에 적재함이 올라가 있는 타입이죠. 그런데 ST1은 바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바퀴가 적재함을 약간 파고드는 스타일. 그러니까 적재함의 높이가 좀 낮습니다. 여기 좀 차이점이 되겠고요. 네. 적재함의 길이는 똑같아 보입니다. 적재함 자체의 길이는 조금 긴가요? 이제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차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포터는 차폭이 1m 80c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차는 ST1은 차폭이 무려 2m 1.5cm, 2015mm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터에 비해서 이렇게 확실히 이게 튀어나옵니다. 한쪽이 넓습니다. 적재함의 그 문제, 공간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좀 차 구경하다 보니까 기존 포터와 지금 신차 ST1의 비교가 되겠는데요. 포터와 ST1의 진짜 가장 큰 차이점은요, 차고가 높은 사다리꼴 프레임 방식이라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포터는 이렇게 바퀴 위에 운전자가 앉아 있습니다. 캡이. ST1은 이렇게 바퀴가 앞에 있고 바퀴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닛이 있죠. 본닛 뒤에 앉아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충돌을 하면 안정성이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포터는 앞에서 이제 차를 들이받으면요, 운전자가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바로 바퀴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찌그러지면서 밀고 들어와서 다리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은데, 얘는 그냥 승용차입니다. 그 부분이
다른 점이죠. 안전성 자체가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한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 아파트를 주차장을 들어갈 때 진짜 간신히 들어갔거든요. 살짝 다을락말락하게 들어갔는데, 이 기존 탑차, 이건 사실 좀 낮은 탑입니다. 탑이 이렇게 높지 않은 카고 트럭인데 벌써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죠. 이 차는 절대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는 놀랍게도 파워 방식입니다. 그리고 후면에 이제 스윙 도어로 해서 개방을 할 수 있는 도어가 따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도어가 270도, 그러니까 완전히 뒤로 제쳐져서 이렇게 옆으로 여기까지 딱 붙일 수 있도록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카고 트럭도. 근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무리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이 힌지 모양을 보면은 270도까지 제껴질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됐습니다. 아무튼 기존 카고 트럭과 똑같이 열리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180이 딱 180인데 179.7인데 그러니까 키가 170cm 이하인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도 적재함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퀴 부분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적재함에. 요것 때문에 이제 완전한 플랫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기존 그 포토보다 폭과 천정고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270도로 제끼는 법 찾았습니다. 여기 핀이 있었어요. 요 핀을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뽑으면은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스트라이커가. 그래서 얘를 뒤로 이렇게 제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트라이커가 있어요. 이렇게 딱 닿게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문짝이 이렇게 270도로 열립니다. 제가 화물 일을 안 해봐가지고 이건 이제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해서 보통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270도 스윙도 옆으로 딱 붙이는 게 가능하고, 여기가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흔들리지 않도록 붙어 있도록 되어 있고, 이제 힘을 줘야지 떨어집니다. 여기 자석입니다. 철컥하고 자석에서 붙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네요. 기존 엔진룸 자리에는 아시다시피 전기 모터 파워트레인이 들어가겠죠. 얘는 전륜구동 베이스 스타리아입니다.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들어갈, 구동계가 들어갈 자리에 그대로 모터와 인버터,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이 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단 변속기죠. 감속기라고 부르는 그 1단 변속기가 들어가서 좌우로 연결되는 앞바퀴를 굴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기에 이렇게 프렁크라고 이제 아주 공식으로 되어 있죠. 프론트 트렁크, 프렁크가 조그마한 프렁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남자는 핑크색 냉각수가 배터리 계열을 냉각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217마력이라고 하나요? 160kW의 힘으로 이 덩치, 공차 중량 2.3톤의 덩치를 끌고 가게 되겠습니다. 전륜 서스펜션은요, ST1, 그러니까 스타리아와 똑같이 맥퍼슨 스트럿이 박혀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 리어를 보면은 리어는 바퀴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까 거기서 보셨던 돌출되어 있던, 적재형 돌출되어 있던 그 휠 하우스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판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 판 스프링이 충격을 흡수하고, 도로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그리고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그러면서 차 무게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요. 전형적인 트럭의 구조입니다. 판 스프링이 있고 일자로 가 있는 축이 보이시죠? 이 축이 바퀴를 연결을 해줍니다. 좌우 바퀴를 연결해주고, 이 두 장의 리프 스프링이 무게를 받쳐줍니다. 그리고 사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망원경 모양의 텔레스코픽 쇼크 업소버, 여기 이제 차체의 진동을 이제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앞으로
연료통 있는 자리니까 압축부터 해가지고 차 바닥에 널따란 커다란 배터리가 장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굉장히 낮고 그 낮은 바닥 그 사이에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왜냐면 앞에서 뒤로 가는 뭐 예를 들어 배기구라든지 드라이브 샤프트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바닥을 최대한 낮출 수 있고, 배터리만 없었으면 더 낮출 수도 있었을 텐데 배터리 때문에 이 정도의 높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 굉장히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져 있는 그런 상용차가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기능이, 네, 스마트폰이 있는 화물차, 이것도 참 특이하네요. 차에 올라서면은 그냥 스타리아와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되겠죠. 아주 낮은 벨트 라인. 그리고 올라타니까 바로 시동이 걸려버리네요. 네, 이 차는 따로 시동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네, 누르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차에 타면은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걸린 것이고요. 이 낮은 벨트 라인과 이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대시보드, 심지어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까지, 네, 똑같습니다. 이건 스타리아와 거의 똑같고요. 이거는 CCNC 아닌가요? 네,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감재는 물론 가장 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다운, 화물차이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럭셔리하고 쓰기 편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특이사항이요,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면은, 네, 시동이 알아서 꺼집니다. 그리고 워커웨이를 하면은 문도 지가 알아서 잠깁니다. 그러니까 바쁜 그 배송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차문을 잠그고 그런 거 안 하시니까 그냥 문 열어놓고 다니시는데, 그런 거 없어도 얘는 자동으로 문을 이제 닫아주고 잠궈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또 그 배송하시는 분들의 그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 똘똘한 역할까지 한다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ST1의 새로운 또 변화가요, 순정 그 기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T맵을 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T맵의 그 길 안내와 현대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결합을 해가지고 그 현대 인터페이스와 T맵 길 안내를 합친 두 가지의 장점을 좀 합친 거라서 굉장히 쓰기가 좋은 거, 이게 또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스테리아 기반의 화물차 ST1 승차감 체크를 먼저 좀 해봐야겠죠. 제가 이 차를 수령을 해가지고 끌고 오는 중간에도 이렇게 좀 느껴봤어요. 근데 승차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막 쾅쾅하고 덜컹거리는 소리도 없었고, 최소한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가는 이 앞부분, 이 캐빈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뒤가 지금 이제 공차 상태잖아요. 뒤가 충격이 좀 이렇게 흡수가 안 되고 통통통 하네요. 네, 앞은 넘어갔고, 네, 뒤가 덜덜덜. 조금 여기를 세게 넘어보겠습니다. 예, 뒤가 막 난리업석을 떱니다. 이 리프 스프링이 굉장히 강하죠. 이게 눌리면은 눌릴수록 더 강해지는 스프링이고, 지금 현재 100% 충전이 돼 있고, 324km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합 주행 거리가 그 정도 되니까는요, 예, 그 정도가 간다고 되어 있고, 시내 주행 가다서다 할 때는 약 350km를 갈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현대차가 요즘 쓰고 있는 그 회생제동 그 조절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오토 기능도 있습니다. 이 오른쪽 레버를 길게 잡아당기면은 오토로 자동으로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서 회생제동을 풀었다가 줄였다가 해주는 그 기능도 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앞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리를 줄여줍니다. 지금 신호등이 바뀌어서 이번엔 제가 브레이크를 잡고 섰죠. 이런 편안한 기능도 다 갖추고 있고, 그 스타리아를 탔을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위화감이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화물차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잘 나가.
고속도로를 좀 진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고속화 도로죠. 이 주행 안정성이 어떨지. 이 속도에서도 이 단단하고 뒤 이 리프 스프링인데도 사실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딱딱하고 퉁퉁 튀지만 이거를 밤에 야간 비행 가야 되나?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램프 이렇게 샥샥 돌아나가는 그 매너버링 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좀 의도적으로 살짝 난폭하게 운전을 해봤습니다만 주행 안정성이 상당히 괜찮고요. 당연히 조용하고요. 지금 차에서 들리는 소음은 이 위에서 바람 가르는 소리 정도입니다. 하부 소음은 거의 들리지가 않고요. 하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만 배터리가 이렇게 아래 깔려 있어서 그게 또 하부 소음을 막아주는 부분도 있고요. 고속에서도 이 지금 스티어링이 굉장히 승용차 같아. 단단해요. 중심 딱 잡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데에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운전 재미까지 좀 주는 것 같은데요. 화물차 운전자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저속에서 동네 갈 때는 좀 많이 딱딱하고 막 튀고 그런 느낌도 들었었는데 오히려 고속에서는 지금 빈 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동이 안정적인데요. 이런 부분도 참 놀랍습니다. 이게 승용차예요. 그냥 대놓고 스타리아입니다. 스타리아 리무진을 탔을 때는 그러니까 라운지였죠. 스타리아 라운지. 걔는 얘는 좀 상용차 같아서 좀 느낌이 별로다. 약간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얘는 상용차 대놓고 트럭인데 트럭이면서 승용차 같다. 이렇게 좀 칭찬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서로 좀 급을 막 뛰어넘는 그런 특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 사이즈가 사이즈인지라 아무래도 이런 지하주차장이나 좁은 골목길 같은 데서 운전하기에는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 길이가 5.65m예요. 5650mm. 마히바흐 무슨 리무진급입니다. 그래서 엄청 부담이 되죠. 휠베이스 3.5m. 아무리 길어봤자 3.2m 정도인데 일반 여기 대형 세단이 차폭이 무려 2m 2m 15mm 2015였던 걸로 지원표에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스타리아보다 조금 더 넓은 거죠. 적재함 때문에 더 키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운전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골목길에서는요. 이런 부분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포터에 비해서 좀 단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대의 첫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할 수 있죠. ST1을 좀 타봤습니다. 여러모로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기존에 이런 상용차, 현대에서 나온 상용차라고 하면은 포터 1색이었고, 이제 스타렉스를 개조한 이제 상용차 벤, 그리고 이제 후속 모델은 스타리아, 내연기관 모델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개조한 스타리아 벤 등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또 적재 공간이 좀 좁았죠.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모델로 개발을 했습니다. 스타리아를 가지고. 그러면서 베어 샤시 모델, 그리고 그 트럭만, 그 적재함만 있는 오픈 적재함, 그리고 이 탑차, 카고 모델, 그리고 냉동차,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내놨습니다. 잠깐 타봤는데요. 엄청난 발전을 했지요. 일단 기존 포터와는 뭐 비교도 안 되는 주행 안정성, 그리고 충돌 안전성까지 갖췄습니다. 또 승용차에 적용되는 이런 CCNC라든지 각종 첨단 기능이 모두 적용됐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송 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기능들이 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차니까 또 비싸겠죠. 또 그렇지만은 또 보조금 혜택이 충분하고, 그리고 가격이 오른 만큼 기능도 추가됐기 때문에 구매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차로 보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계속 강조했었는데, 택배 배송하시는 분들이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을 못해서 곤란을 겪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참 이 차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차가 많이 커졌습니다.
5.6m, 거의 6m에 가까운 긴 차체, 폭이 2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골목길 같은 데를 누비고 다니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건 포터에게 맡겨야겠죠. 이제 사이즈가 좀 커졌다는 좀 단점이 하나 남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상품성이 잘 짜여진 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행 성능이 괜찮았거든요. 막 차가 뒤틀린다든지 뭐 불안하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승차감이 좀 나쁜 것 빼고는. 여러모로 참 잘 만들어진, 잘 갖춰진 워크호스라 그러죠. 상용차, 일하는 데 쓰는 차입니다. 짐을 많이 실어 달라는 옛날 그 포터르기니 무얼 실으려고 를 완벽하게 계승하는 완벽한 짐차, 상용차로 ST1이 탄생을 했습니다. 차 잘 타봤습니다.